새벽 3시, 아직 해가 뜨기 한참 전의 수산시장은 늘 그렇듯 소란스러웠다. 트럭 엔진 소리와 얼음 깨지는 소리, 고함 섞인 경매 목소리가 뒤엉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런 시장 한쪽에서 상인들 사이에 묘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여자는 늘 혼자였다. 작업복도 아닌 평범한 코트 차림으로 시장에 들어와 말없이 얼음을 주문했다. 문제는 그 양이었다. 하루에 한두 포대도 아니고 수백 킬로그램도 아니었다. 매번 정확히 1톤. 소형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울 만큼의 얼음이었다. 처음엔 대형 횟집이나 공장 직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는 어떤 상호도 밝히지 않았고 계산을 마치면 직접 트럭을 몰고 사라졌다. 이상함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렇게 많은 얼음을 매일, 그것도 새벽마다 사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이었다. 상인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음을 어디다 쓰는 거지? 냉동 창고라도 있나? 혼자서 그걸 다 처리한다고. 누구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호기심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얼음 1톤이면 생선을 숨길 수도 있고 무언가를 감추기에도 충분했다. 괜히 상상은 커져갔다.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시장을 이용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몇몇 상인들이 뜻을 모았다. 직접 뒤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다. 그날도 여자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계산을 마치고 트럭에 얼음을 싣자 상인 둘이 자신의 차량으로 조용히 뒤를 붙었다. 여자의 트럭은 시장을 벗어나 도심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점점 건물은 줄어들고 길은 한산해졌다. 혹시 항구 쪽이나 외곽 냉동 창고로 갈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트럭이 멈춘 곳은 뜻밖에도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관광지도 산업단지도 아닌 조용한 바닷가. 여자는 트럭에서 내려 얼음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때 얼음이 향하는 장소를 보고 모두 말문을 잃었다. 그곳은 폐업한 지 오래된 작은 수족관이었다. 유리벽은 낡았고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다. 여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을 열고 얼음을 안으로 옮겼다. 내부에는 거대한 수조 하나가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가가 여자를 불러 세웠다. 놀랍게도 여자는 도망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수조 안을 들여다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커다란 바다거북 한 마리가 있었다. 몸 곳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고 움직임도 둔해 보였다. 여자는 설명했다. 몇 달 전 그 거북은 불법 포획망에 걸려 크게 다쳤고 구조됐지만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었다. 수온을 낮게 유지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고 그래서 매일 얼음이 필요했다. 냉각 장치로는 부족해 직접 얼음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해양구조 봉사자였고 이 거북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홀로 버티고 있었다. 상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상상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여자는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날 이후 시장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수상하다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얼음을 조금씩 보태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새벽 시장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돌았다. 그 여자가 더 이상 얼음을 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대신 조용한 바다에서 다시 헤엄치는 거북이 목격됐다는 이야기였다.